우리 인간은 우리 주위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늘 해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일찍이 지구는 편명이고 3마리의 고래에 등에 타고 있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밤하늘은 우주 아래 껍질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히 우리가 가진 우주에 관한 이미지는 당시부터 크게 변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면서 이론의 구축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류는 깨닫게 됩니다. 이론은 증명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적 가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거의 기술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얼마 전 30년 가까이에 걸쳐 계속되어 온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별의 관측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별은 어떻게 천재 물리학자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어린이에게 지구나 화성 등 태양계 행성의 궤도를 그리게 하면 아마 원을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행성의 궤도는 타원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성의 궤도에는 그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근일점과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의 궤도는 항상 같은 장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행성의 근일점과 원일점은 항상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형상과 상대성 이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이전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은 뉴턴의 고전적인 중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질량이 큰 천체는 주위에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켜 행성 간의 인력에 의해 행성의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천체 간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체 중에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나타난 겁니다. 점성술사들은 수성, 특히 수성의 역행을 두려워했지만 진정한 과학자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이 행성의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사실 수성의 근일점이 이동하는 횟수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산상 수성의 근일점이 이동하는 각도는 100년 동안 5557초가 되어야 했는데 관측으로는 5600초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잇따라 다양한 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수성 사이에 일정한 양의 먼지가 돌고 있다는 설부터 작은 행성이 하나 더 있어서 수성 궤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까지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은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 중력은 천체와 천체의 장이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 자체의 왜곡으로 설명됩니다. 즉,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불가분의 일체이며 고무그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질량의 물체가 작용하면 그물은 무게로 인해 찌그러지고 중력이 발생합니다. 이 설에 따르면 수성이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은 태양 부근의 시공이 뒤틀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세차 운동의 크기가 딱 5600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성 근일점의 세차 운동 측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나 과거 수성과 태양에서 관측된 것과 비슷한 과정이
이번에는 항성과 블랙홀에서 관측된 것입니다. 블랙홀을 도는 별들의 춤. 태양에서 26,000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계의 중심에는 그야말로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궁수자리 A, 고온의 가스구름이라는 담요를 두르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나 되며 주변에 고밀도의 성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별 형성 과정이나 강한 중력과 같은 신기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천연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궁수자리 A 주변에 있는 성당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S2라고 불리는 별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을 도는 이 젊고 밝은 별은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자 타입인 것인지 블랙홀의 200억 킬로미터 미만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4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질량이 큰 몬스터 주변에서 거리 같은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위험한 행위로 S2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2는 근일점에 오면 광속의 3%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동합니다. 불과 16년 만에 블랙홀을 한 바퀴 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과 마찬가지로 S2에도 세차 운동이 있어 한 바퀴 돌 때마다 앞 궤도에 대해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 춤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별의 궤도가 어떻게 어긋날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오랜 관측 결과 S2의 행동이 예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옳았던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기타 증명.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지금까지 여러 번 다양한 형태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이 S2를 관측하면서 중력 적색 편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매우 큰 중력장 근처에서는 빛이 기묘한 행동을 합니다. 블랙홀 근처에 있는 별이 발한 빛의 파장은 블랙홀에 근접함으로써 길어지고 스펙트럼이 적색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별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1919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최초의 단서 중 하나가 된 것도 빛이었습니다. 이때 일식을 관측하던 아서 에딩턴이라는 인물이 태양에 의해 다른 별들의 빛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중력 렌즈 효과로 명명되었으며 먼 곳의 대질량 은하를 포함하여 이후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시간에 관한 실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하필 키팅 실험입니다. 상대성 원리로는 시간의 경과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한 중력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시계가 고장나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1971년 그 실증 실험이 하펠과 키팅이라는 두 과학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은 기내에 전자시계를 반입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계는 미스터 워치라는 이름으로 승객으로 등록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먼저 지구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날고 그 다음 자전과 방대 방향으로 날았습니다. 그런 세계 일주의 여행에서 도출된 결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상보다 중력이 다소 약한 상공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조금 빨라집니다. 다음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의 진행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모두 검증할 수 있었고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 워치와 자신들의 티켓값, 기내식 값으로 하필과 키팅이 지불한 금액은 대략 $8,000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행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 중 가장 저렴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관한 인류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에게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 쫓고 그 과정에서 밝혀질 수수께끼에 그저 경악하겠죠?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쏟아지는 흥미로운 소식과 발견들에 대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